692회 역설타임즈쇼 2023년 2월 21일 이널리 성녀령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VOA 세훈형, 원희룡, 한동훈, 김태우, 김기선, 아침한개, 시카고 매거진, 슬렁슬렁 벌써 슬렁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불꽃받침, 이계성, 베리타시움, 진중권, 서정호, 김치와 바게트. 이런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든영, VOA, 아침한개, 시카고 매거진, 성녀령, 세훈형, 원희룡, 김태우, 중건이, 추국일, 서정우, 공원영, 한동훈, 뻑가, 국전, 소박사, 베리타시움, 김치와 바게트.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신박과학. 했네. 그 다음에 지식보관소, 슬렁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우원하세바, 김학철, 불꽃받침, 이계성, 젊은 시각, 스토리. 이런 제목이고요. 이든영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전쟁 국가를 방문한 건 이든영이 처음이다. 추북일. 그래서 기밀 유지 선서와 함께 휴대전화를 빼앗긴 기자들 소수만 동행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목, 성녀령 지지율이 오른 것은 이것 때문이다. 마니아님 어서오세요. 사비트리님 어서오세요.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루스코님 어서오세요. 보통은 이제 성녀령 지지율이 오른 것이 그 국내 요인,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반정미당이 대응을 잘못해서 쥐명희하고 지명이 리스크 때문에 반정미당 지지율이 하락했고, 국힘당 지지율이 오른 것은 뭐 그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다. 뭐 이렇게 성녀령이 잘한 게 아니라 반정미당 야당복을 타고 나서다. 뭐 이렇게 분석하죠. 인드라의 구원론은 독특하게 여태까지 추지일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녀령 지지율이 오른 것은 가장 큰 요인은, 물론 국내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국제 정세 때문이다. 성녀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면 국제 정세 때문이고, 성녀령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국제 정세 때문이다. 한 달간 성녀령 지지율이 약간 지지부진했죠. 이유는 뭐죠? 이든영 때문이죠. 인드라 이든영 좋아하잖아. 근데 이든영의 어떤 문건이 트럼프 때와 유사한 어떤 그러한 것이 발견돼 가지고 곤욕을 치루었죠, 이든영이. 그래서 이것은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이든영더러 그냥 연로하시니까 한번 하시고 후진들을 위해서 한 번만 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경고를 내린 거죠. 누가? 국유본이. 그래서 이제 이든영하고 성녀령 지지율은 연동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에 트럼프하고 문전비가, 물론 문전비는 여론 조작을 했지만 걔는 통계 조작에 뭐 다 드로트 통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럼프와 그 문전비 지지율이 연동이 돼 있듯이 성녀령과 이든영과 성녀령의 지지율은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현재까지 어떤 아주 뭐 100%는 아니죠. 그러나 현재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뭐 97.5%, 뭐 98% 정도 차기에 미국 대선은 미국 민주당이 승리할 걸로 전망하고, 국내에서는 국힘당 차기 대선 주자가 당선된 걸로 전망하고, 그 다음에 반쪽미당 대선 후보로는 주명희가 가장 적격 인물이다. 인드라가 주명희한테 늘 진심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힘당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3명의 유력 후보가 있다. 철수영, 부산 철수영, 그 다음에 제주 희룡,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세훈형. 그런데 이제 세훈이 형한테는 내가 부탁드렸던 것이 서울시장 레전드로 종신제 서울시장으로 남아달라. 안타깝지만 때가 아니다. 이렇게. 예. 서울시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세훈이 형이 굉장히 인드라가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일도 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든든하게 향후 한 30년간 서울시장 하시면 좋다. 그리고 넷플릭스 그 빠찡코 드라마에서 부산 철수와 제주 희룡이 주연급이잖아요. 그랬을 때 인드라의 그 역대 한국 대통령 패턴 분석 5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면은 현재 여러가지 60년 차기의 대통령은 60년대생, 그 다음에 김이박, 김이박, 노 씨는 어렵다. 그거 빼고 나머지 성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부산 경남, 비부산 경남 이렇게 교차가 됐기 때문에 현재 확률적으로 가장 지금 앞서가는 인물은 차기 국힘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철수형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 저는 그 차기 국힘 당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그 국힘의 그 당대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립이잖아요. 저는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인드라 시각이 대체적으로 중도층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자유좌파와 자유우파를 대변한다.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현재 국내 여론을 보면 그 주명희가 많이 열심히 주명희와 대깨 틀딱 몇 달들이 많이 애써준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반쪽미당에 실망을 했다. 그리고 그 자뻑쇼 또 해가지고 플래카드 막 걸었잖아요. 그 뭐 김건희를 수사하라. 근데 그게 역풍 맞았고, 그 다음에 뭐 지명 그 투표 그거는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건 뭐 이거는 뭐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근데 이 프레임 이 자체가 검찰 배후에는 국기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늘 강조하지만 죄국, 문전비, 이 지명희 수사는 다른 거 윤미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거기까지 국기본이 신경 쓰지는 않고요. 요 세 건은 국기본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성렬영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기의 반쪽 미당에서 주명희가 당대표로 대선 후보로 결정 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얘들아 강조했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주명이가 딱 대통령 대권을 짓는 것처럼 그 직전에서 떨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헐리우드 영화 인드라 설명했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마피아가 꼭대기까지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서 한 발짝만 딱 밟으면 대권인데 거기서 끝없는 추락을 했다. 근데 끝없는 추락이라고 해서 곧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둬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떡고물을 주면서 질질 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렬이랑 지지율이 오른 것은 요즘 이것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요즘 뭐 유튜브 제목 보니까 조회수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국제정세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민들어밖에 없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민들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챗 GTP 처음으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답이 정교해서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쭉 그 블로그에서 쫙 보시면 되고요. 뭐 안보적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뭐 가치 외교, 공동 외교 정책 뭐 쭉 나오는데 이런 건 여태까지 인드라가 VOA나 CFI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한 거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질문 주신 게 6번 조건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인드라 선생님께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훌륭한 질문 고맙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의 유일한 동맹이 아닌 경우, 해당 나라가 미국의 유일한 동맹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이 미국의 이해관계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상기한 문장에서 의를 이로 해체 번역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로 터키 혹은 튀르키예를 들 수가 있죠. 터키는 어떤 국가냐? 나토 회원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국이에요. 미국과 터키는 동맹국입니다. 동시에 터키는 우리가 흔히 이제 터키, 튀르키예, 그냥 저 튀르키예라는 말 별로 터키인데도 그냥 터키가 낫지. 어쨌든 간에 그 터키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터키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국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제 터키더러 이제 한국 전쟁 참전해 준 거 뭐 여러 가지 뭐 고대사 또는 좋아하는 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터키 사람들한테는 한국인들이 터키 좋아한다는 거를 좀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 터키하고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물론 환빠들은 터키하고 한국은 같은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떡밥을 던지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뭐 터키하고 한국은 큰 관련이 없어요. 거의 투르크고 이쪽은 한국에서 투르크하고 또 이쪽에 그 뭐야 신라 통일신라 거기에 이제 김씨가 투구 계열이다 뭐 또 요즘 어쩌고 있잖아요. 전 그런 거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터키인들이 한국도 좋아합니다 물론 진짜로. 근데 실제로 터키인들 상당수가 형제 국가로 여기는 나라가 몇 있어요. 그게 어디냐? 터키는 아랍 국가가 아니잖아요. 아랍어를 안 씁니다. 투르크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열, 아랍어를 안 쓰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아랍어를 안 씁니다. 이슬람교를 믿지만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랍어를 안 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바쿠 유전, 1차 세계대전, 바쿠 유전 아시죠?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이 파키스탄, 요런 나라들을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 사람들은 현재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러한 이런, 그래서 또 군사 훈련을 또 같이 하죠. 거의 동맹 국가나 다름없다 이거죠. 이랬을 때 터키 같은 나라가 나토 동맹국이잖아요. 그랬을 때 당시 터키가 파키스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형제를 나누는 국가일지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미국 그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형제 국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샤바샤바 하는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딱 요런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인드라가 그냥 빨리 찾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터키였지, 또 이 밖에 또 몇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르도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강조한 말씀드리더라고요. 에르도안은 터키의 전두환이에요. 터키의 전두환.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전두환은 물가라도 살렸지. 국제정세 덕분에 터키는 지금 거의 물가가 한숨 나올 정도죠. 그래서 배낭여행객에게는 요즘 터키가 가볼 만하죠. 터키는 정말로 매력적인 나라예요. 동서양이 다 연결되고, 저는 에르도안의 비판적인 거지, 정부와, 그러니까 스테이트, 늘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스테이트와 네이션을 구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인드라가 이란을 비판할 때 이란 파쇼 정권, 파쇼 정권을 비판하지 이란인들은 좋아해요, 제가. 마찬가지로 저는 에르도안 파쇼 정권을 비판할 따름이지, 터키란 나라는 매력적이고, 저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 가서 구경도 하고, 터키가 또 케밥 이런 것처럼 또 엄청난 또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터키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미쓰비시 모거스타의 요런 거는 이제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앞에 거는 제 GDP가 똑똑하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근데 이제 AI를 맹신하지 말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신 건데, 동시에 근데 이제 번역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닌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로 돌린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특히 그 파파고는 이제 영어 번역, 영한 번역, 여기에 특화돼 가지고 이런 수동태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석하는 편인데 반해서 구글 번역기는 수많은 언어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특별히 또 할애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번역기로 돌릴 경우에 수동태 문장에서 확인을 안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수동태 문장을 한국에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수동태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광수 선생님이 늘 지적했던 게 이 번역투 문장을 맨날 비판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완서 소설가가 가장 완벽한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인드라처럼 막 이렇게 번역서 많이 읽은 사람들은 글을 쓸 때도 이 영어식 표현, 이 번역투 문장을 많이 써요. 수동태 문장을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해서 한글 문법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다 능동태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한글 문법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그냥
굳이 따지면 있는 수도 있는데 그냥 대체 일반적으로 한글은 수동태 문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 말고 이제 AI가 지난번에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이게 간단한 이치들은 설명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것은 인터넷에서 쭉 뽑아서 편집만 하면 되니까 보다 더 상세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인드라처럼 이런 구기본론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 모건 스탠리와 이 미쓰비시 관계는 구기본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기본론 인드라가 이 모건 스탠리와 에 대해서 쌈박하게 정리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그렇게 10년 전에 얘기한 사람은 그 당시에 정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건 스탠리와 미쓰비시 관계 뭐 이런 것들, 모건 스탠리 권력 투쟁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한 것은 인드라 왜 또 있나 생각이 드네요. 아직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인드라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있으면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드라 이전에 인드라가 지적했던 문제를 얘기한 사람이 있나, 인드라 이후에는 인드라 뭐 글 참고해 가지고 뭐 써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드라가 세계 최초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미 부산물 쓰레기들이 왜 김구 선생님에게 발악하는지 구본 역사로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추천할 만한, 화랑님에게 추천할 만한 소설은 조선 출신 중국 대군벌, 그 선문 장개석, 중국 동맹의 이키, 흥룡의 파시즘, 흥룡의 이런 흐름을 좀 이렇게 이 친구가 재미있게 좀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HSBC 은행 얘기도 나와요. HSBC는 프리메슨 은행, 베어링 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HSBC 은행이 20세기 접어들면서 베어링 가문이 망하는 바람에 파산했잖아요. 19세기 말에. 그러는 바람에 HSBC 은행이 많이 흔들렸어요. 베어링 가문이 파산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베어링 가문, HSBC 은행은 홍콩 상하이 뱅크잖아요. 본점은 원래 홍콩에 있는데 상하이가 지점이거든요. 근데 잠시 동안 상하이가 본점보다 더 영업 실적이 뛰어났어요.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전에. 이유는 뭐겠습니까? 베어링 가문이 망하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뜬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국에서 유대인 사순 가문이 본거지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어디냐면 바로 상하이예요. 홍콩은 프리메이슨, 상하이는 로스차일드, 사순 가문, 이렇게 해서 SSBC 이런 것들도 인드라가 재밌게 얘기한 바 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일본군이 HSBC 은행을 텁니다. 은행을 점령해가지고 싹 다 이렇게 해요. 와,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구기본론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면 따로 인드라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여튼간에 이 홍콩 상하이 은행과 흥룡의 일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점만 인드라가 떡밥을 던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구를 좀 해보시면 왜 일제가 만주군이 그렇게 홍콩 상하이 은행에 적개심을 가졌는지, 갖게 됐는지 아실 수 있다. 당시 일본의 해군 쪽은 미쓰비시였죠. 일본 육군, 만주군은 어디죠? 미쓰, 로스차일드 이들아 있잖아요. 베어링, 미쓰비시, 그리고 이제 록펠러,
이렇게 이어지는 프리메이슨, 예,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예, 미스 E는 노스차일드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주군, 예, 육군, 일본 육군 만주군, 예, 미스 E.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딱 끝난 다음에, 예, 연합군이 일본 재벌 때릴 때 어디를 특히 조졌어요. 예, 미스 E를 조졌습니다. 미스 E를 거의 재벌 해체 직전까지 완전히 조졌어요. 미스 E를. 예, 반면에, 예, 미스 E를 조졌는데 미쓰비시를 조지면 안 되잖아. 이 같이 조져야 되잖아. 형평성 때문에. 예. 근데 따지고 보면 미스 E를 100을 때렸다면 미쓰비시는 한 2, 30? 이 정도 신용만 있습니다. 신용. 연합군이 미쓰비시는 한 신용만 때리는 척만 했어요.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구분, 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드물죠. 인드라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얘기했죠. 예. 예. 한국이 살아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미국이 1973년 진정한 독립을 했고, 데이비 록펠러가 혁명을 성공시켰고, 예, 베트남 전쟁을 조기 종료시킬 수 있었다. 예. 그러한 힘은 박정희 대통령의 파병 결정과 그 다음에 추가 파병을 중지시킨 거. 예, 이게 엄청난 업적이, 사람들이 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기상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데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당백, 한국군이 1만 명만 추가 파병됐으면 이것은 일당백, 100만 명의 미군을 베트남에, 예, 파병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예, 100만 명, 예, 한국에서 10,000명만 파견나가도 100만 명의 미군이 파견 나가는 추가 파병되는 그런 효과를 낳는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취소함에 따라서 베트남 전쟁이 전황이 크게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역사를 제대로 아는 베트남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박정희 대통령 좋아해요, 여러분. 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반쪽 민주당, 이런 무식한 좌익파쇼, 우익파쇼들은 그런 것들 개념이 없으니까, 예, 베트남 사람들이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 비난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좌익파쇼, 쥐라시, 한경오품 따위들의 그런 말장난이라는 거, 역사적 현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직시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침한개님, 한국 최고의 대한반도 안보 통일 군사 분야의 전문가죠.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아침한개님 따라올 분이 없죠. 유튜버들은, 다른 애들은 뭐 인드라 볼 때 별로 신용할 수가 없다. 좀 애들이 조회수나 뻥튀기고 뭔가 약간 좌우익 파시어스러운 여러가지 그 밀리터리 덕후들이 많습니다. 인드라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침한개님, 이런 거 분석 아주 좋죠. 아침한개님 다운. 이제 아침한개님 같은 분이 그 구독자가 10만 명이 돼야 대한민국이 체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침한개님 같은 그 퀄리티, 이러한
유튜버의 구독자는 최소한 10만이 넘어야 되고 동영상 올라오면 최소한 만은 찍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 허접스러운 것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VOA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절망 속에 피어나는 재건 움직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새마을,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이제 일부 분들이 자꾸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는데 인들어 있죠.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는 것은 쥐명희 같은 좌우의 파시오들이 박정희 모델에 집착한다. 자유좌파와 자유우파는 박정희 정신을 중시한다 이거죠. 말로만 맨날 수십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랬더니 저랬더니 그거를 계승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말로만 이렇게 떠들고 수구꼴통적인 쥐명희처럼 이런 수구꼴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박정희 정신을 모르고 박정희 대통령의 욕을 먹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반도 5천년사 가장 뛰어난 인권 지도자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두고서 나머지 대통령들 다 씹어 돌리는 성렬형도 까고 박근혜 대통령도 까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가 많은 방식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좋아하고 성렬형도 좋아하고 성렬형은 박정희 대통령 참배했죠.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 다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그냥 오직 박정희 대통령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쥐명희 같은 수꼴통이다. 좌우익 파시어 수꼴통. 우리는 박정희 모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신으로 계승발전하려면 50년 전에 최적화했던 박정희 모델을 이제는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한 것을 지금 세계화 미션을 받은 성렬형이 잘하고 있잖아. 바꿔야 돼요. 과거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듯이 오늘날 성렬형이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반대가 많죠. 좌이파시오 쥐명이나 그 다음에 국힘 내에 나만 우파, 나만 진정한 우파, 변호범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수꼴통들은요, 여러분들 날려버려야 됩니다. 미래가 없어요. 화랑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2030 자유우파, 자유좌파분들 잊지 마세요. 한국의 가장 큰 암덩어리는 4050 수꼴통들이에요. 이 4050 수꼴통 세대들은 이게 뭐 이렇게 스스로 정신 차리면 다행이지만 소수일 거고 대다수는 저렇게 가서 수꼴통으로 수십 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빨리 되졌으면 좋겠어. 죽을 놈 빨리 죽고. 그래서 2030 세대들이 하루바삐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역으로 나서는 그러한 세상이 빨리 도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찾기까지는 60년대생이지만 좀 더 40대 대통령 그런 것들도 좀 차차기에는 나왔으면 좋겠다. 2030 세대에서 뭔가 제정신을 가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쪽 노면 문전비 이런 애들의 그 쇠뇌를 극복하고 좌우 파시즘의 쇠뇌질을 극복하고 음모론에 철저하게 단련된 세월호 구라, 천안함 구라,
무슨 뭐 이태원 구라, 모든 게 구라잖아요. 이렇게 유튜버에 넘쳐나는 그런 대부분의 95% 이상의 잘못된 음모론에 뻑간 400 똘추들을 빨리빨리 날려버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마을정신, 이런 게 계승발전이에요. 새마을정신으로 아프리카에서 말로만 떠드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돈 좀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화당에서 이런 후보들이 있다.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또 여성 후보, 알래스카 의원이었던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저기 또 여성분은 또 다른 헤일리 유엔 대사. 그래서 이렇게 VOA나 이런 데서 공화당 대선 후보이대 트럼프만 아니면 된다, 이런 관점이 지금 현재 대세다. 공화당도 차기에서 대통령의 대통령 될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미국 민주당 좌익파시어 블록에서 허튼 짓 하면은 국회의원이 너네 계속 그렇게 허튼 짓 하고 우리 이든영이 일 잘하지만 재선 욕심 내면은 미국 공화당에게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되는 건 아니고, 이랬을 때 이런 공화당 젊은 후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이 갈 길은 확실하죠. 트럼프 노선과 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미국 공화당이 갈 길이다. 그것이 레이건 정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혹은 뉴라이트라고 해도 좋고요. 레이건 정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컨 정신, 레이건 정신이 트럼프와 선을 긋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이 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인권 침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책임규명 조치 필요. 이제 이러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문전비가 이거를 너무 두려워해서 이제 한국의 UN 한국 인권 사무소 같은 것들도 거의 뭐 이렇게 안 시키고, 인권 대사도 임명 안 하고 거의 문전비가 외면했죠.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전비 감옥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자. 시카고 매거진, 시카고 시에서 최초로 한인이 도전하고 있군요. 그 다음 김학철 선생, 인드라가 좋아하는 대배우죠. 흑수돌 라방 올려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놀러 갔습니다. 제발 이렇게 하겠다.